자, 우주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차이점이 많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일을 시도하고 어떤 일을 시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님들 사이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어떤 점이 특별할까? 첫째, 나는 문제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을 것이다. 또는 이것들 중에 최악이라 할 수 있는 성취감 없는 일을 하며 그런대로 나쁘지 않은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가정할 것이다. 이 중 마지막 고민이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또 가장 방심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둘째, 이 책은 절약에 관한 책이 아니다. 나는 50년 후에 100만 달러를 위해 매일 마시는 포도주 한 잔을 포기하라는 충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면 차라리 포도주를 마실 테니까. 오늘의 즐거움이냐, 미래의 돈이냐를 놓고 고르라고 윽박지르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둘 다 가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책의 목표는 재미와 수익 모두를 얻는 것이다. 셋째, 이 책은 당신의 꿈의 직업을 찾는 데 필요한 책이 아니다. 나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완벽한 일자리란 가장 짧은 시간 일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한한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일자리를 절대로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성취감을 목표로 하지 않겠다. 이 책의 목표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도 수입은 저절로 생기게 하는 것이다. 굉장히 명확하고 단순한 논리를 말씀해 주시는 오늘의 책 4시간의 팀 페리스입니다. 최원영 옮김 부키 출판사입니다. 티모시 페리스의 자기 사용 설명서입니다. 나는 협상 타결자의 중요성에 대한 남다른 설명으로 모든 강의를 시작하고 난다. 그 내용은 간단하다. 현실은 협상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학과 법을 제외하고는 모든 규칙은 바뀌거나 깨질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윤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협상 타결이란 단어에서 영문자 DEAL 또한 뉴 리치의 멤버가 되는 과정을 첫 글자만 따서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각각의 단계와 전략은 당신이 직장인이든 기업가이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내가 상사와 단판을 지어 이루어냈던 모든 것을 당신도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수입을 2배로 늘리거나 일하는 시간을 반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휴가 시간을 평소에 2배로 늘릴 수 있을까? 이건 확신 가능하다. 이제 당신을 혁신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단계별 과정을 알아본다. 우선 D입니다. 우선 정의에 속하는 definition이란 글자입니다. 기존의 잘못된 상식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과 목표를 알려줄 것이다. 여기서는 자기 패배적 태도를 바꾸며 상대적 부라든가 긍정적 스트레스와 같은 개념들을 설명하겠다. 뉴 리치는 누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가? 이 부분에서는 뒤에 나올 3가지 단계를 말하기 전에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다음은 2단계, elimination이란 제거의 의미입니다. 이 글자는 시간 관리에 관한 캐캐묵은 기존 관념들을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다. 이 단계에선 내가 이탈리아 경제학자의 말을 활용해 4시간 내에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루 2시간으로 바꾼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주겠다. 선택적 무지를 키우고 정보 다이어트법을 개발하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무시하는 반직관적인 뉴 리치 기술을 활용해 시간당 성취도를 10배 또는 그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라. 여기서는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하는 3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시간에 대해 다루겠다. A. 오토메이션, 자동화인데요.
첫 글자인 A 단계에선 환차익 거래, 아웃소싱, 무결정, 규칙을 이용해 현금을 자동적으로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일괄 처리에서부터 엄청 성공한 뉴 리치의 일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담겨 있다. 여기선 럭셔리한 라이프스타일 디자인의 두 번째 요소인 수입에 대해 다루겠다. 다음 L 단계, Liberation, 해방의 첫 글자 L 단계는 세계화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기동성 선언물이라 할 수 있겠다. 상사로부터 벗어나 멀리서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함께 미니 은퇴의 개념을 소개할 것이다. 해방이란 싸구려 여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해방은 당신을 한 곳에 묶어두는 속박의 끈을 영원히 끊어버리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럭셔리한 라이프스타일 디자인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소인 기동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우선 당신이 사무실에서 매일 1시간씩만 보낸다면 대부분의 상사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직장인은 각 단계를 기업가적 마인드의 DEAL 순으로 읽어나가되 실행에 옮길 때는 DELA 정의, 제거, 해방, 자동화 순서로 해야 한다. 당신이 직장에 계속 남기로 했다면 근무 시간의 80%를 줄이기 전에 장소의 자유를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다. 설령 당신이 현대적 의미의 기업가가 되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더라도 딜 과정은 프랑스 경제학자 세이가 1800년에 이 단어를 맨 처음 만들었을 때처럼 당신을 순수한 의미의 기업가가 되도록 변화시킬 것이다. 바로 경제적 자원을 생산성이 낮은 영역에서 생산성이 높은 영역으로 이전시키는 사람 말이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라. 이제 나의 세계로 당신을 인도하겠다. 자, 시작합니다. 현실은 단지 환상일 뿐이다. 아인슈타인. 다르다는 것은 그것이 더 효과적이거나 더 재미있을 때에만 좋은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무엇이 문제인지 밝히고 해결하는데 한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 결과가 표준 이하로 나온다면 이때가 바로 내가 만약 반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질문할 순간이다. 결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모델은 따라서는 안 된다.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요리사인지와는 상관없이 조리법이 후지면 좋은 요리가 나오지 않는다. 대학 졸업 후에 첫 번째 직장이었던 데이터 저장업계 영업부서에서 일하던 나는 구입 권유 전화들 대부분이 잠재 고객에게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임을 깨달았다. 바로 중간에서 통화를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던 것인데 그 후 단지 전화 거는 시간만 오전 8시에서 8시 반 사이, 오후 6시에서 6시 반 사이로 옮겨서 모두 1시간에 걸쳐 걸었더니 비서를 피할 수 있었고 그 결과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를 거는 영업 이사보다 2배 이상의 약속을 잡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8분의 1의 시간에 2배의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일본에서 모나코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여행하는 싱글맘에서부터 억만장자 카레이스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뉴 리치들의 기본 규칙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며 예상할 수 있듯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는 차별화가 되었다. 자, 다음 규칙들을 읽어드릴게요. 이 책을 읽는 내내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본질적인 차이점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은퇴 설계는 생명보험이나 마찬가지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예방책 이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신체적으로 일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어 생계를 위해 저축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은퇴가 목표나 마지막 보상이 되는 데는 적어도 3가지 점에서 확실한 결함이 있는데 당신 인생에서 육체적 힘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하는 일에 대해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 이것은 재고할 가치도 없는 생각이다. 어떤 것도 그런 희생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해서 저녁으로 핫도그를 먹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생활 수준도 유지할 수 없으리란 점이다. 전통적인 은퇴 시점 후 20-30년 가까이 살아야 하고 인플레로 인해 매년 2% 내지 4%씩 구매력이 감소하는 세계에선 $1,000,000를 가졌다고 한들
한낱 푼돈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수학적 계산은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다. 결국 노후에 중하류층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흥미와 에너지는 주기적으로 온다. 만약 하루 24시간씩 15년 동안 일해준다면 $10,000,000를 주겠다고 제안할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미쳤나요? 24시간을 어떻게 잠도 안 자고 일을 하나요? 30살밖에 안 된 내 친구들이 도널드 트럼프와 조앤 리버스는 여성 원로 코미디언이랍니다. 이 중간 나이로 보이는 이유가 달리 어디 있겠나? 프라푸치노 커피를 3배로 마시고 엄청난 작업량을 소화하여 조기 노화를 부채질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살아남기 위해 활동과 휴식을 적절히 하는 건 필수적이다. 뉴 리치는 겉만 번지르르한 은퇴를 위해 컨디션을 회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는 것은 뒤로 미루는 대신에 인생 전체에 걸쳐 미니 은퇴를 고르게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신이 가장 효과적일 때만 일해야 삶은 더 생산적이고 즐겁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꽉 먹고 알 먹는 완벽한 본보기가 아니겠는가? 덜이라는 단어는 게으름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는 건 자긍심을 더 갖게 하고 윗사람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입지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뉴 리치는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음에도 그의 동료 12명이 한 일을 합한 것보다 더 중요한 성과를 낸다. 이제 게으름이란 단어를 새롭게 정의하자.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도록 하는 이상에 반하는 생활 양식을 감내하는 것이나 창밖의 구경꾼처럼 인생을 스쳐 지나가면서 재산이나 모은다는 의미로 말이다. 당신의 은행 계좌가 아무리 빵빵하다 해도 중요하지도 않은 이메일이나 잡무를 처리하느라 당신이 아무리 오래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다 해도 이 사실을 바꾸진 못한다. 적당한 타이밍이란 없다. 나는 언젠가 어머니께 여쭤본 적이 있다. 첫 아이인 나를 언제 가질지 어떻게 결심했냐고. 대답은 간단했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것이었고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 아기를 가질 적당한 타이밍이란 없단다. 바로 그렇다. 가장 중요한 모든 일에서 타이밍이란 놈은 항상 제멋대로다. 직장을 그만둘 최적의 시기를 기다린다? 별들은 절대로 일직선으로 정렬하지 않는 법이며 인생의 신호등도 모두 다 동시에 파란불일 수는 없다. 삼라만상이 당신에게 맞서 음모를 꾸미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볼링핀이 원하는 대로 세워지도록 자기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는다. 꼭 들어맞는 상황은 절대로 없다. 언젠가라는 말은 당신이 꿈만 꾸다 생을 마감하게 할 병이다. 찬반 양론 리스트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나쁘기는 마찬가지다. 당신에게 어떤 일이 중요하고 결국에 그 일을 하기 원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라. 단 중간에 방향을 수정하도록 하면 된다. 허락이 아닌 용서를 구하라. 어떤 것이 당신 주변 사람들을 망쳐버릴 일만 아니라면 일단 시도한 후에 해명하라. 손해볼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고 어떻게든 되돌릴 수 있다면 사람들이 안 돼! 라고 말할 기회를 주지 마라. 대부분 사람들은 당신이 시작하기도 전에 그만두게 만드는 것은 쉽게 하지만 일단 진척되는 일을 방해하는 데는 망설이는 법이다. 문제아가 되는 것도 잘하고 진짜 말아먹었을 경우 미안하다는 말도 잘하도록 해라. 강점을 강조하되 약점을 고치지도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몇 가지 일은 잘하지만 나머지 일에서는 완전히 엉망이다. 나도 말하자면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서는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지만 여기에 뒤따르는 다른 일은 끔찍할 정도로 못한다. 내 몸은 무거운 걸 들고 던지는 건 잘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그것뿐이다. 수영을 해봤지만 물에 빠진 원숭이 꼴이 될 뿐이었고 농구도 해보았지만 석기시대의 동굴인처럼 보일 따름이었다. 그 후에 격투기 선수가 되었고 그야말로 펄펄 날았다. 갑옷의 모든 틈새를 고치려고 하는 대신에 강점을 강화하는 게 훨씬 더 수지맞고 재미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좋은 것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좋은 법이다.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은 자유 시간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이 의무를 느끼는 일과 반대되는 개념인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돈 하나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내가 돈만 더 많았어도 라고 탓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즐거운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진지한 자기 성찰과 결정을 미루는 가장 하기 쉬운 변명이다. 우린 편리하게도 돈을 희생양으로 삼은 채 일에 치여 일상을 소진하느라 시간을 다른 식으로 쓸 짬을 내지 못하게 만든다. 당신은 쳇바퀴처럼 돈벌이를 하는 일상 속에서 바삐 움직이며 그 일이 만병통치인 척 가장함으로써 그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지 못하도록 계속 교묘하게 정신을 흐트러뜨린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신도 이 모든 게 환상이란 걸 잘 알 것이다. 문제는 돈이 아니란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나에게 앞으로 5개월 안에 외국어를 익히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금방 말할 수 있다. 즉, 구체성의 문제인 것이다. 당신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은 의미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답을 끌어내기에는 너무나 막연하다. 그러니 이런 질문은 잊어버려라.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 또한 앞의 것처럼 혼란과 어림짐작만 불러일으킨다. 이 질문을 풀어서 하자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한다. 우리에게 10가지 목표가 있고 그것들을 이루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동안 모든 노력을 가치 있게 할 바람직한 결과는 무엇일까? 지루하더라도 참고 듣도록. 행복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슬픔? 아니다. 사랑과 증오가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행복과 슬픔도 그런 관계이다.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게 완벽한 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 행복의 반대는 반박의 여지 없이 지루함이다. 다시 돌아와 당신에게 물어야 할 것은 나는 무엇인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흥분시키는가? 이다. 4년 전 한 경제학자로 인해 내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다. 그에게 술 한잔 살 기회가 없었다는 게 애석할 따름이다. 빌프레도 파레토. 그는 1848년에 태어나 1923년까지 살았던 능수능란하며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경제학자 겸 사회학자였다. 파레토의 법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80%의 생산량은 20%의 투입량으로부터 나온다. 80%의 결과는 20%의 원인으로부터 나온다. 20%의 노력과 시간으로부터 나온다. 80%의 회사 이익은 20%의 제품과 고객으로부터 나온다. 80%의 주식시장의 이익은 20%의 투자자와 20%의 개인 포트폴리오에 의해 달성된다.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 문장은 엄청나게 많고 다양하며 이 비율은 때로 한쪽으로 훨씬 더 심하게 쏠리기도 한다. 90대 10, 95대 5, 99대 1. 하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소의 비율은 80대 20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내 사업과 개인적 삶을 분석하기 시작하는데 내 문제와 불행의 80%를 일으키는 20%의 원인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수입과 흥분의 80%를 창출하는 20%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이죠. 진실은 때론 아픈 것이다. 여기서 목표는 당신이 가진 비효율적인 점들을 찾아 제거하고 당신의 강점을 발견해 최대한으로 살리는 것이다. 그 후에 24시간 안에 나는 문자 그대로 내 인생을 영원히 바꾸고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간단하지만 정서상 하기 어려운 몇 가지 결정을 내렸다. 내 인생을 리프로그래밍 하는 건데요. 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뭔가 하기 위해 일을 했던 것이다. 나는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란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필요하든 않든 간에 9 to 5 근무는 단순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르는 시스템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도 말이다. 나는 뉴 리치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위한 일, 그것을 하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자, 우리 우주님들도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진실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안 좋게 가는 게 있다면 그 관점을 바꿔서 다시 재프로그래밍 해야 합니다.
라이프스타일 디자인은 실천력, 즉 성과에 기초를 두고 있다. 성과를 높이려면 정보량을 줄이는 건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정보는 시간만 많이 잡아먹고 부정적이며 당신의 목표와 관련이 없고 당신의 영향권 밖에 있다. 당신이 오늘 읽거나 본 것 4가지 중에 적어도 반은 그럴 거라고 나는 감히 말할 수 있다. 정보 다이어트법. 선택적 무지를 개발하는 법입니다. 독서도 일정한 나이가 지나서 하면 창조적 목적이 아닌 다른 쪽으로 정신을 너무 쏟게 만든다. 독서를 많이 하면서도 머리를 너무 안 쓰는 사람은 생각이라는 게으른 습관에 빠지게 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여기서부터 나는 당신에게 선택적으로 무지해질 수 있는 기이한 능력을 개발하라고 제안할 것이다. 실행에도 옮길 수 없는 모든 정보와 장애물들을 무시하는 법을 터득하는 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한 첫 단계는 정보 다이어트법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라이프스타일 디자인은 실천력, 즉 성과에 기초를 두고 있다. 성과를 높이려면 정보량을 줄이는 건 필수적이다. 나는 매일 점심 먹으러 가며 가판대에 놓인 신문, 일면 헤드라인을 읽는 게 고작이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이 선택적 무지 때문에 생긴 문제는 하나도 없었다. 이런 습관은 당신이 사람들과 잡담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일에 대해 묻게 만든다. 뭐 새로운 소식 없나요? 라고 말이다. 어떤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당신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 떠드는 걸 저절로 듣게 된다. 실행 가능한 정보란 관점에서 볼 때 나는 한 달에 기껏해야 산업 전문지인 리스폰스의 3분의 1 정도와 경제지, 주식회사를 한 권 읽는 게 고작이다. 여기에 걸리는 시간은 다 합해봤자 4시간. 결과 지향적 독서를 위해서는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 책에 책을 빨리 읽는 것도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십시오. 전화번호 받아내기 미션이 있습니다. 이 연습의 진짜 목적은 전화번호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으므로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에게 애인이나 배우자가 있다면 번호 얻고 나서 그냥 버리면 된다. 연습을 하고 싶다면 사람이 많은 쇼핑몰로 가서 5분 안에 세 사람에게 연달아 전화번호를 물어보도록. 이것은 불편함을 좀 더 빨리 극복하기 위해 내가 선호하는 방법이다. 한번 해보세요. 이 책은 유용한 정보들이 참 많아요.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전화가 왔을 때 아니면 이메일로 왔을 때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처리하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간을 잡아먹게 하는 별별 일들 다 처리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뉴 리치 멤버가 된다는 것은 단지 일을 더 훌륭하게 처리하는 것에만 국한되지는 않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은 당신을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연습이고 쭉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그리고 직장인들이 사업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책입니다. 때때로 시간당 비용이 현재 당신이 버는 것보다 높더라도 이런 거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 이 책이 10년이 넘은 책인데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똑똑한 책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이 책을 선택해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리고 우리 우주님들께서 모두 직장인이든 아니면 사업가든 이 지침대로만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주님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곧 1000 구독자가 될 것이기에 우리 곧 만나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